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수면학회를 대표해서 나온 오늘부터 수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수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밀은 뭘까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우선 선생님부터 소개시켜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왼쪽에 계신 우리 주은영 교수님은 삼성서울병원에 계신데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클리닉스 일하고 있는 주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네. 우리 김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김정 교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네, 저도 6시간에서 7시간, 7시간 이상 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목표는 저도 그렇습니다. 조은영 교수님은? 네, 저도 한 7시간 잡니다. 예, 혹시 세상에서 가장 잠을 길게 안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수면의 아버지라고 하는 닥터 디멘트하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11일 동안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운동을 하고 계속 깨우고 옆에서 못 자게 막아버렸더니 한 4일 정도 지났더니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들리고 결국은 11일 돼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기네스북에는 이 이후에는 잠을 안 잔 걸로 새로운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건강에 치명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쥐 갖고 실험한 것도 보면은 2주 동안 잠을 안 재운 경우가 있는데 잠을 자면 그 뺑뺑 돌리는 거를 계속 돌렸더니 한 2주 지났더니 모든 쥐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잠은 우리 생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잠을 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 6가지 주제로 갖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의 구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잠을 우리가 자면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얕은 렘 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렘 수면이고요. 빨간색이 아닌 게 비렘 수면.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하나의 사이클로 보면 한 60분에서 90분 간격이고 여기 한 4번에서 6번 돌면은 하룻밤 수면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수면은 우리가 얕은 잠인데 피곤할 때 눈 감고 있으면 막 졸리는 그 느낌. 그게 1단계 수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깰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그런 몽롱한 그 느낌인데 지하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있을 때 그 느낌이죠. 이게 각성에서 수면으로 변동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5% 이내밖에 안 되고요. 2단계가 진짜 코 골고 자는 실제 잠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수면의 50%를 차지합니다. 3단계 잠은 업어가도 모르는 잠이라서 깨워도 못 일어나고 억지로 깨워놓으면 비몽사몽간에 이런 상태가 되는, 기운도 하나도 없고 눈도 못 뜨는 그런 상태죠. 그게 한 20%에서 25%를 차지한다고 그러고, 꿈꾸는 잠은 한 20에서 20% 내외를 차지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눈동자가 빨리 움직인다.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렘 수면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꿈꾸는 잠은 렘 수면 때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비렘 수면 때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특징이 우리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비렘 수면 중에 깊은 수면이 잠의 전반기에 많고 빨간색의 렘 수면이 잠의 후반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제 깊은 잠은 육체적인 피로나 우리 몸의 휴식을 담당하는 과정이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단계라 깊은 잠이 잘 잘수록 개운하고 수면을 취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렘 수면은 주로 뇌의 기억력이라든지 감정에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렘 수면 또 우리 몸의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패스 스터디로 해본 건데 각성일 때는 빨간색일수록 우리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비렘 수면 중에 깊은 수면의 단계는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포도당이 거의 안 쓰는 거니까 뇌가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기능이 없는 상태로 뇌가 완전히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잠일 때 렘 수면은 깨어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꿈꾸는 잠일 때 마비가 오니까 팔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긴 한데 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꿈도 꾸게 되고 기억도 정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낮에 있었던 나쁜 감정들을 정리하고 기억하고 분리시키는 과정을 일어나서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생체시계죠. 우리나라의 또 이 생체시계 서카디안 리듬의 대표적이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는 주은영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왼쪽에 수면 조절 모델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 잠을 잘 때는 보통 현재까지는 2가지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프로세스 S라 그래서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이게 다른 이렇게 말로 기울기가 높아지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항상성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듯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고 해서 잠을 못 잤다고 잠을 잘 자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여기 조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생체 리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의 주기이고요. 여기 아래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가 있는 이 리듬은 뭐 밖에 외부 환경과 별 상관없이 나만의 리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걸 생체 리듬 욕구라고 하고, 저 리듬과 수면의 항상성 욕구가 잘 맞따라 떨어져야만 좋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그 프로세스 S랑 프로세스 C라고 하는 생체 리듬 욕구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밑에 보면 가로축에 슬립이라고 적어 있죠.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수면의 항상성 욕구, 오래 깨어있던 동안에 있었던 그 수면에 대한 욕구가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이클에 넘어갔을 때 자야 될 시간에 만약에 교대 근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 프로세스 S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잠을 못 자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슈팅처럼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벽 낮 1시나 12시쯤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서 낮잠을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자더라도 잠을 잘 못 자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때 그 밑에 자면 있는 프로세스 C, 얘가 생체 높아져. 리듬 욕구가 너무 높아서 저게 맞지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잠은 프로세스 S와 C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수면 조절 모델이고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수면 조절은 생체시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프로세스 C를 좌우하는 게 뇌 안에 있는 생체시계인데요. 뇌 안에 뇌하수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 SCN이라고 하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조직이긴 한데요.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옆에 기능을 보시면 수면 각성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체온도 조절하고요. 신경 호르몬도 조절하고 정신운동 수행뿐 아니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잘 때 나오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걸 분비하고 조절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SCN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아침에 눈을 통해 망막 통해 들어가는 밝은 빛입니다. 저 빛은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저 SCN 자극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들어가는 빛만이 눈을 자극하여 저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지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 C하고 프로세스 S하고 차이가 날 때가 제일 대표적인 게 시차? 그렇죠. 해외여행 시차나 갔을 때 교대 시차. 근무 때 낮잠을 자려고 할 때. 교대 근무가 확 바뀌었을 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몸은 정말 피곤해도 깊이 못 자고 잠깐 자고 나서 깨어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흔한 일이죠. 네. 젊은 사람들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욕구가 증가하더라도 아무 때나 자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제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불금 지내고 토요일날 아침에 정심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루 이틀만 이게 왜곡되더라도 수면 리듬이 또 바뀌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깨어난다는 이 간단한 논리가 우리 수면 주기를 아주 고정화시키고 일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굉장히 밝은 만룩수 이상의 햇빛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안 되고요.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통해서 뇌를 자극을 해야 그날 밤에 분비가 돼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제 시간에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쬐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때나 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빛 쬐고 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체 시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면 이때 수면 욕구가 확 떨어지니까 밤에는 또 못 자는 이게 그렇죠. 이 욕구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네. 또 생체 리듬만 갖고는 완벽한 또 수면을 못 취해서 또 수면의 욕구를 또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낮잠을 안 자도록 저희가 권하는. 네, 불면이 있으면은 낮잠을 자는 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김재원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수면의 비법도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 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체 시계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요거 가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더 올라왔는데요. 잠도 습관이 되나요? 13세부터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하느라고 잠을 4시간씩 6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지금 35년째 그렇게 자고 있다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건가요? 만성적인 지금 수면 시간대가 아니라 만성 수면 부족, 수면 시간 작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수면 시간 작은 것도 중요하고요. 저렇게 자는 잠이 일정하게 자느냐, 불규칙하게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바꾸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수면 시간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예,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서 한 6시간 이상으로 잠을 늘릴 수 있는데 그건 가능은 하죠. 근데 정확한 저분의 수면 패턴을 좀 보아야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또 하나 질문이 요즘에 밴드,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걸 체크하는 게 습관인데요. 이건 또 차고 있나 봅니다. 이게 하루에 다 4시간에서 5시간 수면 시간인데 분석 결과는 아주 좋은 수면이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연구는 이게 밴드나 스마트워치들은 한 2가지 또는 3가지 센서를 갖고 자는지 깨는지 얕은 잠인지 깊은 잠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에 저거 갖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두 개 제품 갖고 비교했는데 뭐가 좋아하세요? 제품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뭐 하여튼 지금 얘기했던 제품하고 2가지 했는데 하나는 좀 한 60%, 50%, 60% 나오는데 하나는 40%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반인들을 검사하고 건강한 잘 자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한 60%좀 넘습니다. 근데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이런 자꾸 깨면서 심박동 변이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사람들을 재보면 사실 50%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자고 나서 개운하다고 느끼는 정도 갖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한 50% 내외 정도로 판단하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